자, 조동사를 한번 배워보죠. 조동사. 많은 경우에는요, 이름에서 그 개념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 말도 사실 이 조동사, 영어로 말하는 그 조동사의 의미를 저기다가 담으려고 한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 조가 도울조예요. 조수할 때 그 조. 그래서 조동사라는 말은 동사를 도와주는 품사를 말합니다. 동사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준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 한번 볼까요? 요 문장에서 그녀가 오늘 그녀의 숙제를 마칠 수 있어. 오늘이면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마칠 수 있어. 라는 표현인데, 자, 이제 동사를 도와준다는 말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볼게요. 과거를 나타남에 있어서 원래 과거는 finish의 과거 형태인 finished를 써줘야 되는데 조동사가 대신 어떻게 됐어요? 과거 표현으로 나타내 준 거 보이죠?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왔어요? 원래대로의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죠? 부정문도 한번 볼까요? 원래 부정문은 이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대신 쓰는 doesn't finish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조동사가 대신해서 써줬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요. 그죠? 의문문도 마찬가지죠. 대동사가 써줘야 되는데 대신 조동사가 앞으로 나갔죠.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도와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의 경우에 어떤 형태를 쓰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왜? 동사를 도와주러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 조동사의 개념 알겠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조동사는요, 좀 외울 게 많아요. 뭔가 보통 문법, 뭐 투부정사다, 동명사다, 분사다 그러면 이 내용이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확장이 된다거나 뭐 반대 개념 이렇게 되는데 조동사는 전부 다 조각조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외울 때 되게 좀 난감하고 힘든 챕터이기도 합니다. 조동사 한번 볼까요? 조동사 종류를 첫 번째 크게 한번 보니까 will 보세요. will. 자, 뜻은 다 할 것이다의 개념인데 미래, 단순 미래 뭐뭐 할 것이다. 의지가 있어요. 나 뭐뭐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요청 있죠. 할 것이니 해줄래요? 이렇게. 요청은 주로 의문문에서 쓴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예문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내년이면 90살이 될 거야. 뭡니까 이거? 의지예요? 아니죠. 그냥 미래잖아. 미래. 단순 미래. 그죠? 나는 너를 더 이상 너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뭐야? 삐졌어. 의지잖아. 의지. 그죠? 의문이네. 의문. 그죠? 의문. 부탁이겠죠. 너는 에어 컨디셔너.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좀 뭐 꺼줄 수 있어요? turn인데 이거 좀 스펠링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turn up. 꺼줄 수 있어요? 부탁이죠. 부탁. 괜찮죠? will입니다. will. 자, can으로 갈까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능력, 가능. 또 뭐야? 뭐 할 수 있을까? 해도 좋다. 허락입니다. 허락. 매이랑 똑같아요. 밑에 예문 볼까요? 내 시스터는 수영을 잘할 수 있어. 뭐야? 능력이잖아, 능력. 그죠? 야, 걔 수영 잘해. 근데 내가 너의 펜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뭐야? 허락이죠, 허락. 원할 수 있죠? 자, 메이 보세요. 추측, 뭐뭐일지도 몰라. 그죠? 추측, 뭐뭐일지도 몰라. 야, 걔는 바보일지도 모르겠어. 근데 허락, 허락 뭐야?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캔을 메이랑 바꿀 수 있으니까 메이는 캔이랑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예문 볼까요? 자, 예문 보니까 그 가게는 내일 뭐 할 때는 메이가 열지
않을지도 몰라. 추측이잖아, 추측. 그죠? 야, 내일은 열지 않을지도 몰라. 내가 그 빌딩에 아이디 카드 없이도 빌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허락이죠, 허락.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허락. 괜찮죠? 자, will 배웠고, 그 다음에 can 배웠고, may 배웠습니다. should 가볼까요? 당위성. 제일 많이 쓰이는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should. 그 다음에 미래 추측도 있어요. 그냥 will이랑 똑같아요. 할 것이다. 첫 번째 볼까요? 우리가 스케이트 탈 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야 해. 당위성 됩니까? 당위성. 두 번째, 우리는 어둡기 전에 도착해야 해도 가능하지만 도착할 거야의 미래도 되죠. 또는 추측도 됩니다. 그죠? 자, must 보세요. must 의무에 뭐뭐 해야 한다가 있어요. 선생님, 해야 한다는 이거랑 같은 거니까 should랑 must랑 같은 건가요? 우리 말은 같은데 좀 뉘앙스가 달라요. 정확하게는 그 말의 강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쌤이 써놨는데 should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이 뭐냐면 여기서 당위성은 도덕적 개념, 도덕적 개념. 야, 엄마에게 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그럼 봐봐, 효도 안 하면 막 큰일 나? 막 벌금 받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냥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must는 법적인 경우까지 들어가는 뭐야?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하지 않을 때 대가라고 하는 게 뭐야? 처벌이 있어, 처벌.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벌을 받죠. 학교에서 교칙을 안 지켜? 그러면 벌칙이 있든 뭐라든 벌청소가 있죠. 만약에 교통법규를 안 지켜요? 그러면 벌금이 있거나 심지어 심할 때는 감옥에 가죠. 그런 게 전부 다 must입니다. 이해되죠? should는 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는 must를 잘 안 쓰죠. 왜? must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했던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군대 같은 상하의 관계가 있는 곳에서 쓰는 거야. 그것도 상하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항상 must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말할 때 must를 쓰는 거야. 안 하면 너 벌 받을 줄 알아. 요런 개념이 must예요. 그 친구 사이에서 must를 쓴다. 그럼 너 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요런 개념까지 가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죠? 자, 그 정도로 강력한 표현이 must다. 자, 첫 번째 의무입니다. 의무. 두 번째 확신이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어. 뭐뭐임에 틀림없어. 틀림없다. 예문 볼까요? 모든 방문객은 reception, 응대의 reception,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접수라고 해야 돼. 접수대에 보고해야 돼. 이게 뭐야? 의무죠. 너는 배고파야 해? 아니죠. 배고픔에 틀림없어의 확신이죠. 확신. 이때 that은 부사죠. 그렇게 걷고 난 이후에 배고픔에 틀림없어. 너 정말 많이 걸었잖아. 이런 말이죠. 자, cannot을 볼까요? 요게 이제 should, must, cannot이 좀 약간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should와 must는 그 어감, 강도의 차이가 꽤 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cannot은요, 어떻게 must랑 연결되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여기도 확신이잖아. 여기 뭐였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그랬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얘는 뭐야? 뭐뭐 일리가 없다야.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얘랑 반대가 돼요. 얘랑 반대. 확신과 확신. 괜찮죠? 그러니까 must를 써. He must be poor. 야, 그는 가난한 거야.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가난해서 그래. 확신.
근데 he cannot be poor. 그럼 뭐야? 야, 걔가 가난하다고? 걔는 가난할 리가 없어. 확신하는 거야, 확신. 그죠? 야, 걔 쓰는 걸 봐봐. 걔가 가난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바로 must의 반대말이죠. 확신의 반대말. 이해되죠? 그래서 뭐라고? must의 반대말입니다. 괜찮죠? 자, you cannot be hungry. 너는 배고플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먹고 배가 고픈가? 그럴 수가 없을 텐데. You cannot be hungry.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봤어요? 처음에 will, 그 다음에 can, may, should, must까지 봤죠. 그죠? 마지막으로 cannot까지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의 종류를 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6가지의 조동사의 과거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동사의 두 번째 종류를 갑니다. 선생님, 왜 과거 형태면 과거지 왜 조동사 종류라고, 두 번째 종류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냥 과거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과거 형태인데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 would는요, will의 과거형으로서 뭐뭐일 것이다. will의 과거로 쓴다고요. 선생님, will의 과거는 뭐예요? will이 미래인데 미래의 과거는 뭐예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야, 나 지금 집에 갈 거야. 그죠? 아니, 나 내일이면 숙제가 다 끝날 거야. 뭘 하면 좋을까? 나는 내일 이걸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미래죠. 근데 그걸 어제 얘기한 거야. 어저께 나 내일 다 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럴 때 어저께 말할 때도 그 시점에서는 미래였잖아. 지금은 과거가 됐지만. 그럴 때 will의 과거인 would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형태의 will인데 요 좀 이따가 나중에 하겠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시제의 일치라고 부르는 요 형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거 보세요. 그가 말을 해요. 지금 말해요. 지금. 그죠? 현재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그는 이곳에 8시에 올 거야 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인 거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어느덧 하루가 지나서 과거가 됐어요. 과거. 그러니까 요 미래 시점도 벌써 과거 시점에서의 미래인 거 알겠죠? 그게 바로 would예요. would. 그러니까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게 will의 과거인 would인 거예요. 앞에 동사가 현재에서 과거로 바뀌면서 뒤의 시점이 과거로 같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would다. 괜찮죠? 자, will의 과거. 그런데 would만의 고유한 뜻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종류라고 얘기한 거야. 첫 번째 뭐야? 정중한 표현.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뭐뭐뭐뭐? 당신 뭐뭐 하시겠어요? 자, 요 표현과 같은 게 could you 이렇게 쓰거든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웨이터가 정중하게, 그죠? 뭔가 대통령처럼 높은 분을 모실 때 정중하게 쓸 때 would you? 보통 친구 사이에 will you? 이렇게 쓴단 말이죠. 괜찮죠? 자, 과거의 습관도 있어요. 뭐뭐 하곤 했다. 과거 습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현재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지 않고 예전에만 했던 거. 그래서 하곤 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would you를 썼죠. 문을 닫아주시겠어요? please까지 썼잖아요. 정중하게. 정말 죄송한데 문을 혹시 좀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 보세요. 그는 어렸을 때 소다가 그 탄산, 콜라 같은 거예요. 소다를 마시곤 했다. 그죠? 과거의 습관인 거 알겠죠? 그럼 지금은 먹어야 안 돼요? 안 먹어요. 지금은 더 이상 마시지 않아요. 그죠? 이게 과거 습관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would you? 정중한 요청이죠? 정중한 요청. 구분할 수 있죠.
자, would가 will의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정중한 요청, 과거 습관도 같이 있더라. 괜찮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건데 could도 볼까요? could? could도 당연히 can의 과거죠. can의 과거.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괜찮죠? 네. 그런데 역시 어떨 때 쓴다고요? 앞에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그랬죠. 정중한 표현. 아까 봤죠? could you 또는 뭐라고요? would you 할 때 쓰는 거죠. 옆에 보세요. 그는 말했어. 과거잖아. 과거. 뭘 말했어? 그녀는 올 수 없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과거로 뭐야? 시제를 맞춰준 거죠. 시제를. 그래서 can의 과거로 써준 거야. 근데 could I? 내가 너 핸드폰 좀 써도 될까요? 이때 could I니까 너 핸드폰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당신의 핸드폰을 좀 써도 될까요? 그죠? 얘는 뭐야? 정중한 표현이죠. 정중한 표현. 자, might 보면 might. may의 과거형. 시제일치. 그죠? 근데 얘의 독창적, 얘의 고유의 뜻이 하나 있어요. may보다 약한 추측. 그러니까 뭐뭐일지도 몰라. may도 뭐뭐일지도 몰라. 선생님, 그럼 약한 추측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이 그냥 may를 말하면 조금 더 센 추측인데 might를 말하면 이 사람도 자신이 없구나. 좀 자기가 추측을 얘기할 때 좀 자신이 없는 상황이구나, 상태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듣거나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야. 앞에 보세요. said might. 그죠? 시제일치를 썼죠. may의 과거형. 그런데 얘는 뭐야? 자, 볼까요? 그는 제 시간에 그것에 도착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 난 확신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좀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그죠? 상황이 안 좋은 거야. 걔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다,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해되죠? 자기도 확신을 못 하는 거야. 그게 might야. may보다 약한 추측.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might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럴 때,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약하게 지금 안 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